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니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이 질문도 유튜브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성전환 수술 후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와! 자,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른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은 이제 입담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썰이라든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워낙에 또 수술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과거 경험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웃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씁쓸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랜 기간이 흘러서 많이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1년에 태국에서 수술을 했고요. 지금 수술을 한 지 9년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태국에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집도 수가 많고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많이들 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수술을 안 한 줄 알았다. 이거는 제가 병실에 누워서 마취에 깼을 때 일이에요. 분명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 회복실로 돌아온 건데 아랫도리 감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간호사 말로는 수술이 잘 끝났고 건강하다,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에 큰 수술이다 보니까 척추 마취인가? 이렇게 하반신만 마취하는 마취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가 들어가고 이중으로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신 마취가 깨고 일단 정신이 들었는데 아랫도리는 허리 밑에서부터는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는데 석고 같은 걸로 본뜬 것처럼 딱딱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뭐지? 잘 된 거 맞나? 의심도 들고 수술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다시 덮었나 싶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고통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너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그런데 며칠 후에 붕대를 다 풀었을 때에도 계속 감각은 똑같고 그냥 얼얼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야 내가 수술을 한 게 맞구나. 정말로 있던 게 없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화장실 에피소드입니다. 성전환 수술하기 전에도 화장실을 가면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신체 구조상 볼일을 볼 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곤 해요. 왜냐면 손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이렇게 소변이 각도가 변기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변기에 앉아서 옷을 다 내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소변을 보든 대소변을 보든 그렇게 봤는데요. 이게 수술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변기에 앉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일단 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넣고 나서 맞다, 나 수술했지,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꽤 오래 갔어요. 1년 이상을 그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이런 배변 활동을 하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가곤 하는데 그렇게 몇 년간을 손으로 밀어넣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기에 앉으면 일단은 이렇게 손을 넣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3개월 혹은 그 이상은 병원에서 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조금 딱딱한 방석이 있어요. 그 방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방석이 없어도 조심조심 이렇게 앉으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을 때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갈 일이 있었어요.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노약자석에 제가 앉았었던 적이 있어요. 방석이 없이 되게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제 옆에 서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얼굴도 찌푸리고 이렇게 허리도 만지면서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분명히 드렸어요. 아프다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계속 그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옆에서 할머니는 아이고 이렇게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할아버지는 하시면서 한참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막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젊은 것들은 어쩌고 막 큰 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어요. 할아버지, 저도 환자고 몸이 아파서 지금 앉아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노약자석이 말 그대로 노인과 약자를 위한 어떤 좌석인데, 노인을 위한 좌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몸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아셨을 텐데도 끝까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표정이나 어떤 그런 걸로 충분히 약자로 비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때는 억울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는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민번호를 다 바꾸고 나서 2013년도에 다니고 있던 대학교를 복학했는데요. 한창 학기 초쯤에 여자 학우들을 위해서 자궁 경부암 주사를 저렴하게 맞는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자궁이 없으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친했던 여자 후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언니는 그러면 자궁 경부암 주사 맞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맞았는데 이랬더니 언니 그거 맞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순간 머릿속이 너무 하얀 거예요. 이게 뭐지? 여자들이 당연하게 맞는 건가? 몇 살 때 맞는 거지? 안 맞았다고 말해도 되는 거였나? 막 혼자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그 상황에서 언니 이거 안 맞으셨구나, 이거 꼭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흘러흘러 넘어갔는데 저 혼자서 굉장히 가슴 졸이고 실수한 건 아닐까, 트랜스젠더인 걸 혹시 아는 게 아닐까 막 별의별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건 말고도 가끔씩 여자 후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생리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뭐 생리 전후 증세 뭐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평상시에 가방에 생리대를 갖고 다녔었거든요. 봉작업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뭐 그랬을 때 생리대가 필요하니까 마침 가방 속에 생리대가 있었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친한 여자 후배를 만났는데 언니 저 그날인데 혹시 생리대 있어요?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그 상황에서 생리대를 이렇게 꺼내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에서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 후배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후배가 쉴드를 쳐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너무 그때 상황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딱 마침 생리대가 있었고 그 친구가 생리대를 빌리려고 했을 때 저도 너무 편안하게 나 있지 하고서는 꺼내서 빌려주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아찔하고도 굉장히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성전환 수술 후 에피소드 4가지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2011년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수술 과정들을 제가 DSLR로 많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된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일기 형식으로 남겨봤어요. 요쪽인가요? 이쪽이겠다. 이쪽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 입원실은 1001호였고요. 시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1인실인데 2명이서 수술을 할 거라서 보조 침대를 하나 더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옆에 있는 벨이 긴급 호출 벨인데 위급할 때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눌러도 간호사분들이 빨리빨리 오시지 않아요. 다음은 수술하러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입원을 해서 관장을 계속 하는데요. 밥을 거의 평소대로 먹었기 때문에 관장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수술 잘할 거야. 관장은 항문에다가 호수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정말 조금의 이물질도 안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도. 관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조심해. 탈진 증세가 오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관장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관장을 수십 번을 하고 나서